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제가 2월 29일 날 촬영하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은 3월 2일 날 업로드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할 거는 함께 배우기 좀 특별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는 제목으로 한 번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AI가 사실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좀 다른 주제 좀 하기 전에 그래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이런 것들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속에서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예측을 했을 땐 좋은 결과들이 도출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오늘 또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이걸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유한타증권의 이제 백기련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쓴 거 중에 이 프로브 카드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 그거 보고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요거는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이제 HBM이 대세가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올랐죠. 근데 아직까지 프로브 카드나 이쪽으로 온기가 많이 못 돈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란 제목을 붙여서 웨이퍼 검사, 웨이퍼 있죠, 동그란 그거 검사하는 시장도 이젠 좀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공정이라고 그러죠. 반도체 웨이퍼 있죠. 여기 동그란 이 웨이퍼에다가 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칩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예, 저게 전공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잘라가지고 하나씩 칩을 꺼내는 거, 꺼내서 포장하고 검사하고, 이게 이제 후공정인데 그 전에 저 전공정이 끝난 다음에 후공정 가기 전에 해야 될 과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 웨이퍼에 문제가 없는지, 칩에, 저 웨이퍼 안에 있는 칩들이 뭔가 문제가, 성능에 문제 없는지 이걸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성능에 문제 없겠지 했는데 악마는 그런 문제 없어, 그냥 대충 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뭐든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반도체일수록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HBM 반도체일수록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HBM은 돌이킬 수 없어요. 너무 비싸요. 한번 불량 나면 타격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더 이런 게 중요한데, 이 HBM 이제 반도체 하나가 단가가 엄청 세잖아요. 네. 가격 자체가 뭐 5배, 6배 이상 나오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저 검사를 안 해가지고 불량칩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다 폐기해야 돼요, 그냥 폐기해야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이퍼 검사를 2번, 3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3배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하는 회사는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테크노 프로브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이쪽에 이 웨이퍼 있죠. 아까 동그란 웨이퍼에 실제 저 칩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웨이퍼 위에 보이세요? 이 칩들 모습 정말 다양하죠. 이걸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웨이퍼 상태에서 그냥. 예. 근데 HBM은 웨이퍼 검사 공정이 2~3배 증가하고, 불량 제품 처리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저 웨이퍼 검사를 해야 되고, 저 웨이퍼 검사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이 프로브 카드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수혜 기업으로는 PMT란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웨이퍼 제조하고 산화, 포토, 우리 예전에 다 한 번씩 배웠던 거죠. 이제 배선까지 깔고 EDS란 공정이 들어가요. EDS가 뭐냐, 웨이퍼 이거 검사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후공정. 밑에 보면 요게 그 네모난 게 이 검사 장비예요. 그리고 이 장비 옆에 테스터 헤드라고 있습니다. 저 헤드가 노즐로 연결돼 있죠. 여기 이렇게 저게 움직이면서 웨이퍼, 이 동그란 밑에 있는 게 웨이퍼거든요. 웨이퍼에 딱 닿아서
접촉을 해가지고요. 이 웨이퍼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줍니다. 저게 이제 저 밑에 있는 요게 웨이퍼고 요게 이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얇게 돼 있는 요거 원판이 있어요. 그게 프로브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브 카드가 웨이퍼에 닿아서 검사를 한다. 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요 장비에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EDS 공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배웠던 공정입니다, 예전에.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아마 쓰셨던 것도 같은데 웨이퍼 검사 장비 맞나요? 제가 김경민 연구원이 쓰셨는지 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국 IR 협의회 그 연구원분이 쓰신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 완료된, 그러니까 아까 이 동그란 웨이퍼에 대해서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웨이퍼인데 이 네모난 게 다 칩이에요. 근데 녹색은 제대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저 검은색,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저게 결함이 있는 겁니다. 쟤네들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것들은 못 쓰는 거예요. 저런 걸 명확하게 판별을 해줘야지 그냥 저거 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잘 됐을 거야. 그냥 넘어가. 예. 그럼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판별해 주는 게 바로 웨이퍼 검사 장비 회사예요. 아까 요거 여기 요 이름도 YIK라고 돼 있죠. 예, 그 회사가 하는 겁니다. 테스터 옆에 네모난 거 요거고, 그래서 요 공정을 이제 ED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서 칩들의 품질이 원하는 레벨에 도달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검사 장비 회사는 전 세계 3개예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미국의 테라다인, 예, 메모리용입니다. 그리고 YIK 한국에 이 세 업체가 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YIK도 대단한 기업이죠. 예. 그래서 이 3대 회사 중에 하나고요. 뭐 어드반테스트나 테라다인은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죠. 프로브 카드 그럼 도대체 뭐냐? 아까 이제 여기 웨이퍼 테스트 할 때 있죠. 후공정 가고 전공정 끝났을 때 테스트하죠. 요 위에 그 헤드가 있다 그랬죠. 움직인다고. 그 위에 헤드에 딱 붙어 있는 거. 웨이퍼랑 닿는. 여기 똑같이 생겼죠. 웨이퍼처럼 생겼죠. 동그랗게. 요거예요. 저게 바로 이제 프로브 카드입니다. 그래서 웨이퍼랑 이제 닿아서 정기적인 시그널을 주고 받아서 이 칩은 정상, 이 칩은 불량. 이걸 판단을 해서 보내줘요. YIK 같은 검사 장비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YIK 같은 그 검사 장비 회사가 따로 있고요. 프로브 카드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브 카드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요게 검사 장비, 요게 헤드에 위에 딱 붙어서 밑에 웨이퍼 여기다 딱 닿는 거. 그게 프로브 카드.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그래서 전공정이 완료된 웨이퍼 위에 배열되어 있는 칩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아주 가는 선 형태의 프로브 핀을 일정한 규격의 회로 기판에 부착한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브 핀, 그러니까 이 동그란 이 프로브 카드에는 핀이 달려 있어요. 핀. 그래서 이 핀이 웨이퍼에 직접 닿는 거예요. 예. 접촉해서 이제 신호를 감지해서 정상적으로 얘는 작동합니다, 안 합니다를 보내준다. 요게 하나의 프로브 카드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기업 분석으로 그냥 넘어가 볼게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퍼 검사에서는 지금 이제 HBM으로 갈수록 이 시장이 커질 텐데,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 프로브 카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몇몇 기업들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 그 마이크로 프렌드 아시죠, 원래? 예.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그리고 매출 비중은 그냥 프로브 카드만 해요, 거의. 그 멤스 방식으로 카드를 만듭니다. 그건 이따 설명해드리고,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80%. 요새 삼성전자가 너무 안 좋지만 삼성이 HBM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반격을 할 거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은 좋았지만 삼성전자 비중이 큰 회사들은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매출 비중도 높은 편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D램이죠. HBM은 D램이에요. D램. 다른 거 아니고 HBM은 D램입니다. 그러니까 HBM 시장 확대에 직접 수혜주고, 예. 그래서 프로브 카드 만드는 경쟁사가 TSE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소켓 하는 TSE. 이 회사도 프로브 카드를 하는데,
그 회사랑 차이점은 PMT는 D램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낸드는 TSE가 해요. 그러니까 HBM은 낸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HBM은 PMT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웨이퍼죠, 밑에 있는 게. 예. 이게 프로브 카드예요, 실제. 요 PMT 보시면. 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장비 하나 있고 장비에 붙어 있는 요 머리 헤드가 노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여기 그 프로브 카드 붙여서 웨이퍼를 딱 놓고 서로 접착을 해서 핀이 닿아서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D램 메모리 프로브 카드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고 멤스 공정으로 만들어요. 이 회사는 2D, 3D가 있는데 2D는 그 평면상 웨이퍼에서 핀을 만든 다음에 그걸 요 웨이퍼 있죠? 핀을 웨이퍼에서 만든 다음에 분리시킨 다음에 다시 기판에다 핀을 꽂아요. 예. 근데 요 3D는 뭐냐면은 웨이퍼가 아니라 그냥 요 기판에서 직접 이 식각을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멤스는 뭐냐면은 이제 이름 그대로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제조 방식. 아주 작은 크기의 제품을 만드는 초정밀 제작 기술이에요. 그걸 멤스라 그래요.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 약자고 반도체 만들 때도 쓰이고요. 뭐 광 리소그래피, 식각 증착, 뭐 다양한 제조 기술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이용해서 프로브 카드 요거를 만들고 있다. PMT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멤스 프로브 카드를 이용을 하면 고객의 수율을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 웨이퍼에 하나하나씩 칩들 있죠. 그게 다이거든요. 그 다이당 할 수 있는 테스트 비용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공식, 요런 공정, 뭐 우리가 굳이 막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갈 필요 없는데 그냥 요거의 장점만 아시면 돼요. 장점은 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수율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제 요걸 프로브 카드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죠? YIK에 만약에 납품을 한다. 그럼 YIK의 수율을 올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장비의 수율을 올려주고 그다음 테스트 비용 자체도 절감시킨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고객사인 삼성전자도 당연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멤스 공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MT가 이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는 게 D램용을 해요. D램.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D램 위주로 하는 테스트 업체다. 테스트 부품 업체다. 그래서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YIK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까 그 장비 있죠, 요거 옆에 붙어 있는 요 장비, 요거 만드는 3대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YIK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 회사도 메모리 비중이 높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좀 낸드 비중이 높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원래 낸드 위주로 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 회사도 D램 해요. 하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제조사고 메모리 쪽이 83% 비중이고 매출 대부분이 삼성전자로 가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좀 삼성전자 비중이 높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YIK 지분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시장 점유율이 한 85%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에서는 굉장히 또 높은 점유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드밴테스트 테라다임과 함께 글로벌 3대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샘 CNS라고 그 아까 프로브 카드 있죠. 여기 요 프로브 카드에 있는 그 하나의 또 부품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것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샘 CNS입니다.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메모리에선 조금 낸드 비중이 높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기술 경리, 이게 근데 YIK가 좀 아쉬운 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근데 어찌어찌 자료 찾아가지고 옛날 IR 자료 하나 찾았어요. 옛날 거. 거기 나온 거 그냥 캡처 좀 해왔습니다. 근데 좀 YIK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IR 홈페이지에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근데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IR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자료를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도 쉽게 회사 공부도 하고
좀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하고 좋으면 좋다, 뭐 아니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IR 자료에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YIK는 IR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찾아봤는데 고용량 초고속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은 이 칩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장점이 이 불량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치료까지 해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리페어라 그러죠 보통. 리페어까지도 해줘요. 이게 수리라 그러죠 보통. 예, 그것까지도 해서 좀 장점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또 알고리즘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이 회사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제조 시간이 좀 짧죠. 예. 2개월 한 절반 정도. 그리고 품질 경쟁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1년 365일 동안 무정지, 그러니까 고장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2배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3년 이 공급하는 시간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공급하거나 이럴 때 이런 공급 시간이 절반으로 축소되어 이런 좀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자료들 말고는 거의 자료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요 글로벌 3대 업체 중에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IK까지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SAM-CNS 예. 아까 말씀드린 요건 프로브 카드랑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STP를 만들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데 공간 변형 장치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공간 변형 장치입니다. 스페이스 트랜스포머예요.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요거요. 공간 변형 장치. 요 네모난 거. 이게 뭐냐면 요게 보이세요? 이렇게 생겨. 요게 예, 프로브죠. 프로브 핀 같은 거죠. 핀들이 저렇게 달려 있어요. 얘랑 위에 보면 PCB 기판 있죠. 기판과 저 핀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프로브 핀을 지지해 주는 역할. 기판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져 있죠. 그래서 웨이퍼에 딱 타요. 요 밑에 있는 게 웨이퍼거든요. 요 우주선처럼 생긴 게 밑으로 딱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프로브 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랑 요 위에 있는 기판 있죠. 이거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지지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AM-CNS는 프로브 카드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신호를 웨이퍼에 전달도 하고 프로브 핀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밑에 있는 게 프로브 핀이고. 근데 세라믹으로 만들어요. 세라믹. 40층짜리 세라믹 기판이고 100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하고요. PCB가 굉장히 좀 견디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런 이제 압력들을. 근데 그럴 때 이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단단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STP 세라믹으로 된 STP를 만드는 회사다. 프로브카드. 이 회사의 이제 장점은 저온 세라믹 소성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원료 입자들이 높은 온도에서 화합하거나 재정렬돼서 그러니까 원료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4개가 있으면 이 4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안 넣어놨네요. 잠시만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그 SAM-CNS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IR비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 있어요. 요 그림이. 예, 그게 있어서 요게 이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성, 그러니까 이 높은 온도에서 화합하거나 재정렬되어 더욱 조밀하게 되는. 보시면 이렇게 분말 입자들이 여러 개 있죠. 얘네들을 가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요런 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저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저온 세라믹 소성 방식. 예. 저렇게 이제 단일한 입자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요 기판 LTCC 방식으로 좀 만들게 되면 제어 능력도 높고 전극 저항이 낮고 소송 기간이나 납기가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성능화, 다기능화, 납기 대응 능력이 우수한 제조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LTCC 방식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높은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회사 뭐 IR 자료나 이런 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이게 뭐 비쌉니다, 쌉니다 이 얘기는 안 해요. 안 하고 예,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고 다만 아이디어 제공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지금 변할 때 이런 프로브 카드, 웨이퍼 검사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제 HBM 시대를 맞아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PMT가 될 수밖에 없는 게 HBM 쪽에서 왜냐하면 이 회사는 국내 유일하게 D램형 프로브 카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게 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예, 직접적인 수혜는 예상된다. 그렇다고 뭐 YIK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YIK도 당연히 이쪽 시장 커지잖아요. 직접 장비를 만드니까. 그리고 삼성이 직접 지분 투자도 해놨고 또 YIK가 샘CN에서 지분도 갖고 있어요. 이거 다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래서 요 하나의 기술 변화에 이런 트렌드 변화에 다 각각 나름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또 여러분들 투자 반도체 정말 끝도 없죠. 이게 찾아보면 예,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기 이번에 특별판 그 반도체 쪽에서 예, 그 반드시 다가올 미래로 예, 웨이퍼 검사 이쪽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한번 보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